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화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늘은 맑지만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10도를 웃돌겠고요. 모레까지 계속해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꽃샘추위가 이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요. 일교차가 커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더불어 어제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가운데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경상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혜성 승진 인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최근 3년간 7급 직원 40명을 6급으로 근속 승진시키고 후속으로 8급 40명을 7급으로 승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근속 승진을 이유로 하위 직급을 후속 승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결국 특혜 승진입니다. 고위직 인사에서도 특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장급 승진 인사 과정에서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가 6개월 뒤 이강덕 포항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특정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승진 심사 대상에서 근무 기간 부족으로 제외됐지만 포항시가 인사를 6개월 지연하는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해 승진한 겁니다. 결혼이 생기면 같은 직렬의 하급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기술과 농촌지도관 직렬에서 생긴 결혼인데도 정작 승진은 건축과 해양수산 직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담당자 2명을 징계 조치했는데 당시 인사팀장은 현재 담당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도감사 결과를 보면 인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최근 포항시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포항시 의회는 조만간 인사특혜와 관련해 의원 간담회를 열어 규정 위반 사항과 포항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12지원 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시작한 포항 성모병원 소아응급실에 매년 10,000명이 넘는 환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 성모병원 소아응급실 진료 건수가 13,500여 건으로 지역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은 소아청소년 전문의 4명과 전담 간호사 10여 명이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 2차 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핵심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그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포항의 2차 전지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을까요?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국내 도시 간 경쟁도 뜨겁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포항과 청주, 울산, 새만금 이렇게 4곳을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새겨야 할 대목은 포항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도시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포항에 벤처기업이 안 나타나요. 배터리 관련 기업에 나타나는 곳은 울산,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울산의 전구체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전주의 탄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포항이 2차 전지 선도 도시가 되려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을 포함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그리고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생산 공정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술적인 조언과 함께 여러 전문가들은 포항의 정주 여건 개선이 2차 전지 산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새겨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딱 하나, 질적인 인력입니다. 최소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배터리 인력이 포항에서는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2차 전지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핵심 산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술이라는 게 늘 큰 웨이브로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개 개인이 어떤 정치 세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이 트랜지션은 계속해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미 포항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포항과 인연을 맺은 기업,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가 황리단길 인근에 추진 중인 통합환승 주차장 조성 사업이 사유지 보상 협의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토지 수용이 결정돼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경주시는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문화재 시굴과 발굴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5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통합 환승 주차장은 경주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1000여 대 차량을 댈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폐쇄됐던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늦게나마 예산을 다시 투입해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예전만큼의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나마 국비 지원도 최대 3년이면 끝나 한시적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간 굳게 닫혔던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상담사들은 그동안 급여도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하고 그리고 SNS에 근로자들이 저한테 연락 많이 왔고 도움이 많이 부탁했었어요. 이곳 센터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폐쇄됐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번 달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늦게나마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절반씩 부담해 외국인 근로자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 운영을 재개한 겁니다. 임금 체불 같은 고충을 상담하고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업은 종전대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사업은 당분간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외국인들은 다시 의지할 곳을 찾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기분도 좋고 일상생활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다시 수업이나 다른 법을 거나 법무부 교육 등 이런 것도 다시 듣게 되고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산은 지난해 5억 6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약 7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국비 2억 원은 길어야 3년입니다. 이미 운영 인력이 12명에서 6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고용 허가제로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구에만 지난해 6,798명으로 2022년 대비 22.9%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내일 열리는 대구FC와의 홈 개막전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팬들을 맞이합니다.
경기에 앞서 스틸야드 북문광장에서는 선수단 팬사인회를 진행하고 하프타임 경품 추첨을 통해 스마트 TV와 아이패드, 공기청정기 등을 팬들에게 증정합니다. 또 예매자 전용 무인 발권기를 추가 설치해 티켓을 예매한 팬들이 편리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내년 통합을 앞둔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 신입생 모집 성적표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최근 몇 년간 신입생이 감소했던 안동대는 등록률이 다시 높아진 반면 경북 도립대 신입생은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대학 캠퍼스 곳곳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대학에서 첫 수업을 듣는 신입생의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묻어납니다. 강의를 들을 때나 교수님을 뵐 때 좀 뭔가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1학년 과톱도 해보고 싶고 좋은 국어 교사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입시 공부에서 벗어나 이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기쁨도 큽니다. 원래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 입사해서 약간 교육 컨설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해 안동대의 신입생 등록률은 96.3%, 1,309명 모집 인원 가운데 1,260명이 등록했습니다. 3년 전 72%까지 떨어졌던 신입생 등록률이 4년 만에 다시 90%대를 회복한 겁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신입생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업 장려금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게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신입생 대상 1년 무상 등록금 정책 그리고 총장님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의 고교 대상 적극적 홍보의 노력이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고. 반면 내년 3월 안동대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함께 선정됐던 경북 도립대의 상황은 딴판입니다. 최근 5년간 줄곧 100%에 달했던 신입생 등록률이 올해는 53.7%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경북 도립대 관계자는 11개 학과 가운데 7개 학과가 내년에 통폐합될 예정이라 불안 심리가 작용한 데다 효율적인 통폐합을 위해 성인 학습자 모집까지 축소한 영향이 컸다고 등록률 저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합 완료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에는 자동차과와 응급구조학과 등 핵심 학과 4곳의 신입생 등록률이 다시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양대학교는 올해 동두천 캠퍼스를 포함한 23개 학과에서 신입생 1,012명이 모두 등록해 지난해에 이어 등록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경북대 상주 캠퍼스 역시 모집 인원 722명 가운데 나노 신소재공학과에서 2명만 미달돼 99.7%의 높은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대해 가정용은 40만 원, 사업장은 7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울진군민 1인당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325g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에 승용차 350대 등 전기자동차 637대를 지역에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29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772만 원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전기차 구매 계약 후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됩니다. 경주시는 오는 27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와 굴착기 등 2,000여 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의 대입 설명회를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엽니다. 오는 11일 북부권을 시작으로 동부권 포항은 13일 경북교육청 문화원에서 18일 경산과 20일 구미 설명회도 뒤이어 개최됩니다.
설명회에서는 경북교육청연구원의 진학지원단 교사들이 올해 중3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소개하는 등 수시와 정시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울진군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2024년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며 769동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빈집 현황의 기초자료를 구축해 효율적인 빈집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국군 최초로 연합대회로 진행되는 제3회 해병대 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육군 7개 팀, 해군과 공군 각 3개 팀, 한국해병대 9개 팀, 미국 해병대 3개 팀 등 모두 25개 팀, 50명의 저격수가 참가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늘은 맑지만 기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내려갔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10도를 웃돌겠고요.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평년보다 아침 기온이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꽃샘추위가 이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요. 일교차가 커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어제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 고령은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고령 모두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봉화는 영하 2도로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안동 8도, 봉화는 6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출발해 낮에는 10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가운데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또 한 번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